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식을 먹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밥상머리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떠들면 또 어른들한테 혼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좀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밥을 먹고 하면서 좀 잘못 먹고 하면 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체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함도사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늘의 에너지, 숨을 통해서 공기를 마시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방법과 땅에서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또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고 인기를 받으면서, 인기죠, 그죠? 사람 기운이에요. 그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은 안 받으면 죽는 거죠. 인기는 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죠. 그 음식 속에 있는 기를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식 속에 있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잘 섭취할 수 있느냐.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24시간을 계속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전에 딱 이렇게 호흡 수련을 딱 해봤거든요. 숨을 우리는 계속 쉬고 있는데 그걸 수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호흡에 집중을 하고 호흡에 딱 마음을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숨을 계속 쉬었던 거 하고, 호흡 수련을 할 때 딱 앉아서 호흡을 딱 할 때 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딱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운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서 막 열이 나요. 몸 주변이 막 은은한 열로 꽉 차 있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숨인데 왜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쉬는 숨은 그렇게 막 열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집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에너지를 섭취하는 행위죠.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행위인데, 하나는 그냥 살면서 집중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쉬어지는 거고, 하나는 호흡 하나하나를 마음을 모아서 집중을 해주는 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면 몸에 있는 염증은 없어져요. 뜨거워지면서. 반면에 머리는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면서 뇌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부정적, 영적인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식사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밥을 먹는다. 이것도 호흡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섭취단 말이에요. 그냥 막 얘기하고 떠들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물질로만 생각하고 그냥 뱃속에 집어넣으려고만 이걸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쉴 때처럼 기가 잘 안 모이게 된다. 에너지로 변화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떠들지 말고 밥 먹는데 집중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씹으면서 의식이 밥 먹는데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 아까 뭐가 된다 했어요? 호흡이 막 열로 바뀐다고 했죠. 완전 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밥 먹을 때 혀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먹으면 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밥을 먹어서 삼키면 엄청 속이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렇게 먹고 나면 몸에 열이 확 일어납니다. 음식 속에 있는 기가 흡수되고 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떠들지 말고 밥 먹는 데 집중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수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 음식을 먹다가 체할까?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명절 때 먹고 막 체해가지고 막 따고 이런 일 많죠. 근데 과연 많이 먹어서 체했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욕심으로 먹어서 아마 체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하는 것은 우리 의식 상태와 에너지 상태와 굉장히 밀접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민간요법에는 체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돼지고기를 먹다가 체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돼지고기를 불에다가 새카맣게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고기에 어떤 물질은 남아 있는데 불로 다 태워버리니까 돼지고기에 남아 있는 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라고 하는 물질만 먹는 거예요. 이 원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불편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 있거나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욕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들뜨고 가슴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혀버린다. 밥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땅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죠. 기를 흡수하는 과정인데 돼지고기를 딱 먹는데 욕심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태에 딱 먹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의 물질은 넘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스트레스로 기가 꽉 막혀 있으니까 기가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걸려 있으니까 돼지고기를 새카맣게 태워서 물질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기하고 탁 걸려서 내려가게.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 음식을 먹고 체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이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스트레스를 명절에 굉장히 받는 상태에서 먹었거나 음식이 많으니까 많이 먹으려는 욕심이 들어가서 먹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걸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입에 놓고 기를 먹는다, 기를 흡수한다는 생각으로 꼭꼭 씹으면서 음식에 집중을 하고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이 보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음식들이 약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보약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체했다 그러면 또 체했을 때 또 어떻게 하죠? 손끝이나 발끝을 찔러 가지고 피를 쭉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체한 것을 풀어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기가 걸렸다고 했죠. 기. 그렇기 때문에 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를 어떻게 풀 거예요? 기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때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기가 흐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선도에서는 심기혈정 정확하게 수련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 기, 혈, 피죠, 피, 정. 이 순서대로 이렇게 심기혈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근데 지금 기가 막혔잖아요. 맞죠? 기를 풀기가 좀 힘들어. 마음으로도 막 하기가 힘들어 지금은. 그때는 반대로 피를 찔러서 피를 뽑아내버리면 피가 밖으로 팍 나가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기가 따라가겠죠. 마음이 따라가겠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손끝에 내는데 왜 손에 피를 내느냐? 그죠? 머리도 있고 배도 있고 막 위장에다가 피 내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 네, 체한 경우에는 대부분 가슴 명치거든요. 맞죠? 요 가슴 명치 윗배는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손바닥이 바로 가슴의 표현이죠. 사랑한다. 손으로 이렇게 사랑한대. 사랑한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하진 않죠. 가슴하고 손은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의 기는 손을 통해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에다가 피를 내면 가슴의 기가 빠져나가요. 운기가 된다, 기가. 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체한 게 사라지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식사하시면서 음식에 집중해 보십시오. 씹는 데 집중해보고 삼키는 데까지만 집중을 해본다. 그래서 70%의 소화는 입에서 끝낸다. 30%만 위장이 맡아준다. 딱 요 개념으로 해주시면 체하거나 하는 일 없이 음식이 진짜로 약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